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토요일 서울역 강화문 시청 앞 청와대 앞 집회에 참가한 남자들을 아무나 한 분 만나 잠깐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시대의 역사를 앞장서서 만들어 오신 분들이라는 것을 금방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꼭 뭐 고급 공무원 출신이다, 교수다, 언론사 임원을 했다, 회사 임원을 한 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거기 나오셔서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회 임원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군대에서 영관급으로 제대하시고 그 다음에 장군 출신으로 제대하셔서 그런 것도 꼭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딱한 것이 그들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걸 꼭 이 토요 집회에서만 얘기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란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라가 가야 하는 바른 길을 쉽게 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의 기막힌 현실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분들을 틀딱충, 수국골통, 일배라고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이 자기네 논리만 하는 좌파들이나 뭣도 짬도 모르고 좌파에 동조하는 이기적인 몇몇 젊은 친구들이 굳이 사용하는 그 말인데요.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이 집회에 참가하는 이 남자들이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배 아파서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이 살아오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얘기를 홍영락TV에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색적인 장면들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만 되면 서울 도심 지역인 서울역에서 시청 앞, 강화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집회가 연속됩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은요, 연설도 있고 노래도 있고 또 개인 의상 퍼포먼스까지 다양합니다. 네, 혹시 잠깐 좀 여쭤봐도 돼요? 저 군인이세요? 아니에요. 그럼 뭐 저는 전역한 지 40년 된 예비역 병장인데 네. 제가 26사단에서 얼마나 고생을 장태환 장군 밑에서 많이 했는데 계급품 군대 생활했어요. 그런데 26사단이 최초로 먼저 해체되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고 요 없애는 사단이 어디인가를 다 노란짝지에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엄청난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정치인 방송인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안보가 위험하다라고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휴전선의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를 맺는다는 거하고 두 번째 없애는 사단을 보면 여기는 사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이게 왜 이거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위험해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공산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이전에는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교회 목사로서 예.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 지금 현 시국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예. 이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증거를 모으다 보니까 말할 데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길에 나와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주사파 종북 빨갱이다, 국민들은 깨어나라, 증거를 봐라. 그러므로 여러분 휴대폰 들고 이 사실을 찍어다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달라고 나오게 됐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좀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TV로 보면 여기 오르신 분들 10명 중에 10명 다 아마 안 볼 겁니다. TV로. 근데 주로 저 버튼도 안 봅니다만은 이 공중파나 지상파나 모든 방송들이 그냥 하도 그냥
공정적인 방송을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 기대는 것은 유튜브 방송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 봐야 저도 새벽 2시까지 유튜브 방송을 봅니다만은 유튜브 방송을 봐서 정보를 받죠. 이 일반 방송 보면은 그냥 사람이 그냥 피가 위로 꽂혀가지고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부 칭찬, 이 방송국이 그 멘트들이 내가 이런 말 막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량이 좀 미달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이렇게 국기를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세요. 무슨 기세요 이게? 아니 저는 이거 좀 빼봐 주실래요?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이렇게 되면. 예. 아니 저는 외국에서 한 2, 3년 있다가 예. 7월달에 들어왔어요. 예. 이게 뭐 나라가 이렇게 정말 이게 안 좋아가지고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나옵니다. 저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면은 이 나라가 정말 이거 우리는 처음에 그 1976년 때 나갈 때 좀 못 먹고 살았잖아요. 정말 그때는 뭐 국민소득도 뭐 한 300달러도 안 되고 했을 때 나갔으니까 네. 이 정도 잘 살게 한 게 우리도 한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도.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걸 정말 나는 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정말 일조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나와서 좀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아니, 뭐 헤매는 게 아니라 이게 의지를 보이시는 거죠. 1988년 2월 29일 혼자 하세요? 친구들하고 같이 안 하세요? 지금 친구들도 같이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조금이라도 더 제 뜻을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색적이죠? 사실은 조금은 색다르지만 좀 세련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본인들이 고민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각도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회를 주도하고 주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집회 리더이기도 하지만 집회를 통해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스타들입니다. 이분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집회에 나오셨네. 예, 저기 오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 신자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런데 지금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목사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이 왜 나오시는지 또 이분들의 애국심의 열의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광화문에 이승만 광장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거의가 다 80~90%가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속에. 근데 이분들이 왜 여기 나오셨느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전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와서 선뜻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동안에 그 속에 30만 주회종들 그리고 25만 장로님들 그리고 1200만 성도가 있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그 자리에 누가 이렇게 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문재인이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피켓 들고 나올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이렇게 온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강화문 오신 남자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걱정돼서 온다고 봅니다. 예. 나라가 걱정된다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국민은 머릿속에 없고 오직 김정은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 빨갱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고령층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나라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들인데 이걸 문재인이 2년 8개월 만에 한강의 기적을 다 망쳐먹고 짧은 시간에 완전히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여기 강화문에 남자들도 젊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은 네네. 근데 요즘 젊은 남자들이 거기 나오는 게 전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무슨 생각으로 나오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은 일단은 제가 볼 때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동시에 그 사람들이 되게 이타적이에요. 개인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든지 뭐 친구 사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자리 나와서 저희 요즘 남자들끼리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승만 광장의 하나의 점이 되죠. 그래서 점을 채워서 광장을 메우자. 그러한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의 점이 되는 선택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 선택들을 하고 있는 멋진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여성분들도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말마다 나오는 이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나오겠습니까? 나라가 백척간두 사회주의 국가 좌파 강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싸우는 거 여야 싸움이 아니라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니라 체제를 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수가 적은 자유한국당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나와서 힘을 결집하고 모아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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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저 홍영락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홍영락 씨 한번 뵙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여기 강화문에 나와 있는 사람을 제가 뭐 딱 집어 얘기한다면 이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심이 출중한 애국자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는 저 강원도 대관령에서 오시는 97세 어르신도 계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그거보다는 진짜 목숨 걸고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분들도 수도 많습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다행히 근래 들어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개인별로 누구 특별히 또 이름을 거명하면 또 그분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더더욱이나 이 좌파 정권에서 우파의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든 손을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특별히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애국자라는 딱 한 사람으로 이렇게 호칭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파만파는 육사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삼군사관학교, 각군사관학교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같이 뜻을 합하는 우리 그 민초들 국민들이 좀 합세해서 이루어진 거대한 그 공동체입니다. 전국구라고 할 수 있고 전국의 조직이 가지고 있고 해외까지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또 대학 구국 포럼이라든지 투르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세해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표는 자유 수호 체제 전쟁을 이끌어서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게 보는군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가만 하는 분들의 속마음을 좀 속속들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과 집회 참가하면서 느끼는 애로점, 또 앞으로 집회는 좀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직접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행사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락TV는 오늘 일파만파 동화광장을 중심으로 애국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일파만파 망년회 송년회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홍락TV는 사실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하고 다니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런 장소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여기 모임에 이 집회에 자주 가끔 참석하시죠? 아무래도 뭐 나라가 걱정이 되니까 또 동료들도 걱정되고 하니까 가끔 나옵니다. 예. 좀 와서 무슨 걱정 많이 하세요? 그 이전에만 하더라도 나라가 그 뭐 좌나 우나 또는 뭐 진보니 보수니 온갖 이름으로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 문정부 들어서는 아예 나라의 체제라든가 이념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의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찌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집회 나오신 지 오래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 4% 지지율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할 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저 할 말 있습니다라고 제가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까지 애국 동지들하고 이렇게 애국 집회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애국 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시네요. 원래 직업은 큰 건축 회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뭐 조그만 설계사무소를 대학 동기랑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큰. 아니,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작은 설계사무소. 제가 올해 건축 경력이 이제 한 40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1980년도부터 대기업도 근무하셨죠? 예, 저 원래 하나그룹 공채 출신입니다. 옆에서 보시면서 박 총장님께서 이 집회에 참가하시려면은 뭐가 필요하세요? 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뭐 사람도 친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 어떤 게 필요하세요? 저는 뭐 돈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집회를 주최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최소한의 집회 준비 비용이 있으니까 필요한데 지금 애국 우파들은 그런 거를 대주는 분들도 없고 오로지 참여해서 자기 시간 내서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헌금함에 눈 돈 가지고 모아서 지금 집회를 어렵게 매주마다 꾸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나 해야 되는데 왜 아스팔트에 나왔느냐? 아스팔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죠. 제가 그 아스팔트에 나온 것은 2016년 10월부터 그 서울역에서 그 서경석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새 한국 국민운동본부라는 게 발족을 해가지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는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대한문 쪽으로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핵 정국이 끝나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위기로 몰려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기존 우리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던 중요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 그다음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굳건한 안보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는데, 근데 이 종북주사파 정권인 문재인이 드러나고 나서부터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와해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 가치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의 울타리가 됐던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러다간 결국 대한민국이 정체성이 와해돼 버리고 무너지고 잘못하면 공산화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군인 출신이고 또 3.4 구국 동지회 회장님이시니까 회장이었습니까? 수석부 회장. 수석부 회장.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집회만 해서 이 정권이 손을 들까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현 정권이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언론까지. 그래서 물리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참 끌어내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헌법이 살아있고 또 선거를 통해서 다음 정권 창출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과 또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정권이 뭐를 잘못하고 있어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난 잘하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우선 이게 뭡니까? 이 친북. 아니 북한이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 애국 세력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수백만 사람들을 죽인 정말 살인마들인데 걔들하고 뭘 또 손잡고 이제 통일을 한다고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식적으로 쟤들하고 무슨 그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응? 이번에 정권 교체가 잘 안 이루어져도 계속 하시겠네요. 그거는 내가 뭐 죽으면 죽을지라도 뭐 옛날에 그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필생직사 죽기를 각오 싸우면 이긴다는 그런 각오에 이거는 우리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냐 없을 거냐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죽느냐 아니냐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모는 이 애국 집회 계속 나오는데 아들은 전에는 정말 왜 부모가 거기 나갔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또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기에.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학생들이 오랜 동안 그런 전교조식 교육이라 이런 걸 받아오다가 요즘 와서 이제 보니까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시비라든가 정오가 분명해지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건 아닌데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셨죠? 한마디로 이분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도 아직까지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된 이 나라의 중심 세력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나팔수 언론들 또 방송의 존재가 짓밟히거나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분들을 이렇게 헐뜯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이 좀 젊었다고 또 몇몇이 작당해서 새로운 진보 부류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라보다는 내 편만 따지는 사람들, 이해관계 앞에서는 아주 이기적인 부류들이고 그도 저도 안 될 때는 평소 무시하는 이 주류 세대의 빌부터 살려는 강교함만 보이는 부류들 아닙니까? 결론은요, 아스팔트 집회에 나오시는 이분들이 이 시대의 주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손으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게 아스팔트 집회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